자, 복잡한 노동 이슈에 노른자만 쏙쏙 전해드립니다. 노동의 노른자들 노른. 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동의 노자도 모르는 노린이 개그맨 신흥재입니다. 인터신문 프레시안에서 취재를 하고 있는 허한주 기자라고 합니다. 비주얼은 쌍팔년도지만 실제 쌍팔년생 막내 김정묵입니다. 제가 84입니다. 아, 예. 4살 형님. 동생이구나. 아, 예, 형님. 옛날에 대통령인 최규하 대통령 좀 닮았어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좀 닮지 않았어요? 알지도 네. 못하는 사람인데. 최규하 대통령이라고 잠깐 대통령했던 사람인데. 네. 형님이시죠? 몇 살? 아, 전 70년대 생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첫 번째 코너가 이름이 바로 도른톡. 그 노동자라면 필수로 좀 알아야 될 우리 사회의 노동 이슈를 한번 하나씩 파보는 시간인 것 그럼 코너 같아요. 한번 도른톡 한번 할까요?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는구나. 자, 도른톡. 좋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예. 제 옛날 여자친구 생일이 5월 1일이에요. 이런 거 좋아. 옛날 여자친구 생일을 갑자기 생각나. 지금 여기에 할 수 있나요? 혹시 시간이 많이 흘렀나요? 편집이요? 노동자의 날 아닌가요? 오, 잘 아시네요. 그렇죠. 노동절. 아마도 기자님은 좀 잘 아실 것 같고. 문과. 예. 문과시구나. 예. 제가 또 이과거든요. 네. 그런 왜 이런 날이 생겼는지 궁금해하지 않아요. 정해진 정답. 5월 1일 노동자의 날 끝. 차갑게. 5월 1일 노동자의 날인데요? 하고 저는 가는 스타일이에요. 마치 공식처럼. 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지금 노동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공식 명칭은 근로자의 날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네, 우리나라에서 네. 근로자의 날인데 미국에서 이제 건너옵니다. 우리가 또 이제 미제를 되게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미제 미제 좋아하시죠? 좋죠? 저 띠어리 옷 좋아하고 테슬라 사고 싶어요. 주식도 좋아하시고. 주식은 미국장에는 안 넣었어요. 세금 뗀다 그래가지고. 네, 많이 떼죠, 세금. 네. 그리고 새벽에 장을 하길래 잠을 못 잘 자서 한국장으로 하여튼 그러니까 미국에서 1886년에 5월 1일 날 시카고에서 노동자 8만 명이 모여요. 지금은 당연시대는 하루에 8시간 일하게 해달라. 해고됐을 때에는 실업급여를 달라. 이런 식의 우리 사회에서 지금 사실은 굉장히 보편화되고 상식적으로 되어 있는 노동자의 권리를 그때 당시에 노동자들이 엄청나게 이제 주장을 하고 시위를 좀 격하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한 3일째 되는 날 미국 경찰들은 이제 총들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노동자들을 총으로 쏴가지고 그 당시에 3명인가가 그 자리에서 총을 맞고 죽었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노동자들이 물러서냐? 이제 더 열받는 거예요. 다음 날 광장에 모입니다. 그 이름을 까먹었는데 헤이마켓. 네, 헤이마켓 맞다. 똑같이 있는데. 이마트 같은 건가요? K마트시면 홈플러스 같은? 뭐 광명시장 정도로 해두죠. 예. 그래서 거기 광명시장이요? 네. 아니 많다고 지금. 그래서 마켓 거기 앞에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되게 격하게 막 싸워요. 경찰들도 이제 진압하려고 했고, 근데 거기서 폭탄이 터져요. 폭탄이 터져가지고 경찰이 5명인가 6명인가 죽어요, 그 자리에서. 그러면서 이제 미국 정부에서는 노동운동하는 지도부들이 경찰을 죽이려고 일부러 폭탄을 설치해서 죽게 만들었다. 테러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제일 좀 강성이라고 생각했던 그 지도부 중 8명을 기소를 해요. 재판하는 과정에서 이 8명이 그 폭탄을 제조하거나 경찰을 죽였다거나 이런 증거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얘네들한테 다 무죄를 때려서 4명이 사형을 당하고 실제로? 사형을 당했어요. 그리고 한 명은 간판에서 자살을 하고. 근데 이제 이 사건이 있고 나서 3년 뒤인 1889년에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전 세계에 있는 이제 노동자들이 다 모입니다. 그때 3년 전에 미국에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게 말이 되냐? 우리가 이 날을 기리자. 5월 1일을 메이데이 노동절로 정하고 우리가 이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날로 정하자. 그때 선포를 했죠. 그래서 그때부터 5월 1일이 노동절 메이데이의 날로 메이데이로 지정이 됐죠. 근데 사실 노동 이슈. 사실 얘기하신 부분이 거의 130년 전 얘기잖아요. 네. 근데 130년 전에도 뭐 임금을 좀 올려달라, 좀 해고하지 말아달라, 뭐 이런 요구였는데 그게 사실
지금도 거의 뭐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계속 그게. 이렇게 일어나지 않나요? 네. 그 사용자는 어쨌든 최소한의 비용을 투입해서 최대한의 이익을 발휘하는 거잖아요. 그 이익 창출을 주 목적으로 하는 사용자 측에서 가장 최대 이익을 하는 거는 노동자를 쥐어짜는 거죠. 그게 제일 간단하고 심플하죠. 근데 그거를 이제 막는 게 법이고 그 법을 막았던 거는 결국 노동자들의 힘이었던 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지금 근로자의 날, 노동절은 우리나라에는 언제 들어온 거예요? 굉장히 일찍 들어왔어요. 1958년에 이승만 정권 때. 그때는 근로자의 날이 아니었고 노동절로 지정을 했어요. 그때 노동절. 노동절이냐 근로자의 날이냐는 거는 굉장히 그 큰 차이를 둘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근로자는 사실은 사전적 의미로 말하면 굉장히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 예. 시킨 일을 하고 그 일을 굉장히 열심히 부지런히 하는 사람을 근로자라고 표현을 하고, 노동자라고 한다는 거는 자기 노동 일을 해서 임금을 받는 자. 그거를 노동자라고 해요. 그게 굉장히 다르고 뭔가 느동적, 수동적 그런 그렇죠. 느낌이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노동자의 주체성을 가지려고 한다면 노동자라고 불러요. 근데 또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날이라는 거, 야 니네들 부지런히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래 이날 하루 쉬어. 야 니네들 고생했어.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노동절은 노동자가 자기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이날 노동자들이 다 모여서 자기의 목소리를,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네. 5월 1일은 쉬나요? 이게 되게 애매하죠. 그렇죠. 애매하죠. 쉬는 날인지 안 쉬는 날인지. 달력에는 빨간 날인가요? 빨간 날은 아닙니다. 빨간 날은 예. 아니죠. 뭐 일반적으로 큰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5월 1일은 그냥 쉬는 날로 하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같은 회사인데도 정규직은 쉬고 비정규직은 못 쉬고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좀 그래서 문제가 좀 있어서 그 노동절의 원래 의미를 좀 되새기기 위해서 그냥 법정 공휴일로 사실은 지정을 하고 모두가 다 쉬면서 그날은 좀 그 의미를 한번 되새기게끔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예. 그냥 실천하면 될 것 같은데. 인플루언서나 셀럽을 해서 네. 5월 1일 그냥 다 째자. 오, 째진 사람 인증해서 그거를 이제 매년 하는 거죠. 노동절 쌓이고 째자. 네. 괜찮은데요? 지금 사실은 노동자들 굉장히 분절돼 있잖아요. 정규직, 비정규직, 플랫폼까지 나오면서 너무나 다양하게 넓혀져 있잖아요. 파편화되어 있는 노동자들이 각자의 서로가 상황이 다르지만 노동자성 하나를 같이 좀 공유하면서 그거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좀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동의합니다. 노동의 도른자들 노른자 두 번째 코너입니다. 도른! 자, 도른자 시간입니다. 도른톡에 이어서. 노동 이슈와 관련된 네. 당사자들을 이 현장으로 모시고 여기로요? 생생한 이야기, 에피소드를 한번 같이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예. 첫 번째 이슈는 바로 이름이 없는, 보이지 않는 노동자들입니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저는 강원도 동해에서 왔고요. SM 일을 하고 있는 임성택이라고 합니다. 저는 강원도 춘천 잘 아시죠? SM으로 일하고 있는 이재성이라고 합니다. 그 유승용 배우님 닮았어요. 네. 그 연예가 중계에서 킹덤 인터뷰하는 느낌이었어요. 유승용 배우님. 그런 얘기 많이 이거 보면 동해 유승용, 춘천에 딱 축구 선수인데 고등학교 때 그만둔 그런 느낌인데 제가 이름을 정확히 누구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네요. 네.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배송 기사님, 배송원처럼 이름이 있으신데 왜 이름이 없는 그렇게 노동자로 나오신 건지. 저희가 배송을 하기 위해서 물건을 하차를 해놓고 그다음에 분류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저희가 이제 트레일러 같은 이제 간선차가 들어와요. 그러면 그거를 내려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제자리에 쌓아서 배송을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들. 그 사람들 보고 소위 까대기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경상도 말에 까대기라고. 해운대 가면 까대기 할래? 헌팅 할래라는 말을 경상도에서 까대기라 그랬어요. 그냥 이거는 그냥 저희들끼리 하는 얘기인데 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까대기 할래? 까대기.
대형마트에서도 까대기가 있어요. 그냥 박스에 이제 물건이 엄청 실려 오잖아요, 트레일러에. 그러면은 그걸 이제 다 내려가지고 박스를 다 열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여는 까대기 경우만- 작업? 네, 그것도 까대기라고 해요. 그것만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거를 통틀어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보고 까대기라고 얘기해요. 네. 까대기 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까대기 하는 사람들. 노동의 위치를 보여주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렇게 불려왔으니까 그냥 편하니까 그냥 그렇게 계속 불려왔던 거예요. 저도 년 해봤어요. 정도? 5, 6년 정도 했고요. 5, 6년. 오래 한 게 아니에요. 진짜 막 20살 때 들어오셔갖고 처음 이 택배 일을 하시다가 지금 나이가 뭐 60에 가까이 되신 분들. 우와.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이게 정확하게 이분들을 뭐 이렇게 정말 노동자로서 아니면 뭐 이런 그거를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용어가 없어요. 큰 명칭이 하나 있어야 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게 어떻게 보면 필요하다고 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사과차 하면 업무 난이도로 따지면 진짜 자기의 삶의 목적을 갖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면은 보통 반나절을 못 견뎌요. 기자들도 그래가지고 한때 이 그 까대기 일을 직접 체험을 해가지고 기사를 쓴 기자들도 상당히 있어요. 기사 찾아보면 허리가 등이 너무 아파가지고 못 견디겠다고 하더라고요. 등이요? 팔이 아픈 거보다 데드리프트를 계속 하는 거죠. 데드리프트를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못 하겠다고 가시더라고요. 더운 여름날 거기 깡통이라고 저희가 이제 속칭 얘기하는데 그 안에가 얼마나 덥겠어요. 뭐 30 몇 도씩 올라가면 거기는 진짜 거의 한증막인데 저 찜통이죠. 그 안에서 막 1시간, 2시간 한 대 까는데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사실은 처우도 굉장히 열악하고 네, 맞습니다. 일용직 아니면 알바식으로 일을 하시는 거니까 뭐 그게 제일 근데 거기에 더해서 또 제대로 불려지는 이름도 사실 지금 네네네. 마땅치 않으니 존중받지도 못하고 그렇죠. 어떻게 이름이 불려졌으면 좋겠는지 혹시 개인적인 생각이 있나요? 택인팀? 네? 택인팀? 택배 물건을 인수를 해서 근데 받아서 분류를 해주는 팀. 그래서 택인팀 줄여서. 제가 이제 옛날에 LG마트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헬퍼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분류 헬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냥 단순하게 헬퍼. 네. 영어를 쓰면 좀 좋잖아요. 뭔가 느낌이 고급스러워 보이잖아요. 직접 일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듣기 좋은 거면 그게 정답이죠. 그렇죠. 네. 네. 택배 하시는 분들 모셨으니까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사실은 이게 특고잖아요. 계약을 맺는 거죠. 사장님으로 계약을 맺는 거예요. 1인 사업자처럼. 그렇죠. 1인 사업자. 그렇게 계약을 맺으니까 산재법이라든가 이런 게 거의 적용이 안 되죠. 과로사나 이런 게 상당히 인정받기 어려워요. 과로사 자체도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좀 그래요. 자기 구역을 이렇게 처음에는 받아요. 그게 가다 나중에 되면은 맨 나중에 들어온 사람은 진짜 안 좋은 구역만 갖고 가는 거예요. 계단만 주장창 있는데. 와, 막 빌라 6층 막. 그렇죠. 세제, 물 8개, 어떤 데는 12개 시키는 분들도 있고 6층에 12개를 갖고 올라간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2개씩 들고 올라간다 치면은 6층을 3번을 올라갔다 왔다. 그러면 벌써 층수가 몇 개가 되죠? 6층 플러스. 네. 저 코웨이 렌탈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계단만 갖고 계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그분들이 그렇게 더 힘들지 않을까. 많이 과로사로 지금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근데 특고를 없애면 돼요. 특고 없애고 직원으로 고용하면 돼요. 직접 고용해라. 직접 고용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돼요. 문제될 거 없어요. 특고는 특수고용 노동자는 굉장히 많이 있죠. 사실 우리 주변에 있는 리크루터 하시는 노동자분들도 특수고용직 노동자죠. 뭐 학습지, 골프 캐디도 특수고용 노동자고 이 사용자들은 권리와 의무를 같이 이행을 해야 돼요. 같이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아주 왜곡된 노동 구조가 만들어졌잖아요. 이게 만들어지면서 권리는 권리대로 다 가져가면서 지켜야 되는 의무는 하나도 안 지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용자의 이익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노동자의 이 권리와 이익은 그거에 반비례해서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점점 심각화되면서 사회 불평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뵙고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더 취약한 노동, 그러니까 헬퍼님들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가 저는 좀 그래도 노동 운동이라는 게 여전히 힘을 갖고 그래도 희망을 갖고 갈 수 있겠구나. 되게 감동 느꼈어요. 그런 분들도 혜택을 똑같이 받으셔야 되는데 못 받고 있으니까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름 없는 노동자, 뭐 혹은 보이지 않는 노동자를 주제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물이나 세제는 절대 네 마트에서 사서 제일 와닿아 진심이잖아요. 예. 이거 지금 진짜 그거는 그거 아니면은 아니 적당히. 적당히. 3개, 4개 시키는 사람도 있죠.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 130개가 왔어요. 물이. 한 집에 근데 노인정이. 아. 근데 그건 어차피 필요하니까 하신 건데 이제 아시는 형이거든요. 전화해서 죽을 것 같아요. 사진을 찍어서 주셨는데 아주 잘 싸주셨어요. 또 그거 보면서 박수를 쳐드렸죠. 대단하시다. 노른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해 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더 좋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